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상황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깨진 적이 없습니다. 깨진 적이 없고 가격 조정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가격 조정이 거의 멈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직 끝났다는 신호는 없으니까 가격 조정이 일단은 멈춰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이 상승 추세를 더 지속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재상승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반등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다시 상승을 하기로 한다라면 재상승 시도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아래쪽으로 가면서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시장이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급격하게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횡보했다가 옆으로 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반등도 없이 여기서 또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단기 바닥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또 상승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자리는 단기 바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번에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가파르고 깊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의 경험상 단기 바닥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가격 조정이 둔화가 돼버리고 거의 가격 조정이 멈춰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의 어떤 뭐 그런 신호 정도는 조금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기 바닥 가능성이 좀 완성이 되는 거겠죠. 하여튼 아직까지 단기 바닥인지 어쩐지는 조금 더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단기 바닥을 뭐 조금씩 뭐 만들고 있다라고 뭐 봐도 뭐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주변에서 지금 그 조정이 멈췄지 않았습니까? 가격 조정이 멈춰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약한 지지력은 있습니다. 뭐 단기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하여튼 이 자리는 지금 뭐 일단은 하락이 거의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이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장은 실적 발표와 물가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일 테슬라를 비롯해 24일 메타 플랫폼스, 25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 물가 지표 발표가 있고요. 이런 지표들을 재료로 해서 시장이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방향을 정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어젯밤에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조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요 범위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도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증시의 조정이 둔화가 된 거와 함께 금리의 상승도 둔화가 됐어요. 금리도 지금 그래 상승하다가 여기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아직 금리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저항이 상당히 누적됐기 때문에 이 지표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재료로 해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이 끝났을 가능성도 조금씩은 생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저나 시장 대부분 시장 참가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아직 금리의 상승은 끝났다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일단 아직까지는 정설입니다. 실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달러도 좀 이렇게 움직임이 지속이 돼 있어요. 달러도 상승이 둔화가 돼갖고 여기서 이렇게 벨벨벨 기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성 고민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제 밤 같은 경우는요, 한동안 이 증시의 낙폭이 너무 단기적으로 과했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연적으로 반등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반등을 했고, 금리도 뭐 한동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일단 답답한 구간이라 금리도 뭐 조금 떨어지거나 좀 움직임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젯밤 이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일단 자연스럽게 일단은 조금 일단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좀 전에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요 다우지수부터 해가지고 뭐 각각 뭐 한 0.8에서 1% 정도씩 지수들이 쫙 올랐고요. 전 종목 다 올랐고 뭐 요런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올랐고요. 지금은 시장이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다 같이 상승하는 게 맞죠. 아무튼 뭐 어떤 시장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온오프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갖고 전 종목이 빠지면 다 빠지고 오르면 다 오르는 이런 좀 다소 좀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 나스닥인데요. 금요일 날에 엔비디아가 10% 하락하면서 좀 2% 넘게 빠졌는데 어젯밤에 1% 정도 올랐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근데 그래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워낙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살짝 올라온 거지 아직 5일선을 돌파한 척 한 것도 아니고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살짝 들어온 정도의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어떤 추세 전환으로서의 어떤 뭐 그런 어떤 가격 조정을 끝낸다는 뭐 그런 신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조금 좀 달라지긴 했어요. 움직임이 이게 이제 나스닥 30분봉인데 한동안은 푹 빠졌다가 조금 반등, 푹 빠졌다가 조금 반등, 푹 빠졌다가 조금 반등, 푹 빠졌다가 조금 반등 이랬었는데 이쪽부터는 이제 약간 흐름이 좀 달라졌죠. 이쪽부터는 확실히 하락이 좀 둔화가 된 그런 모습이고 좀 그리고 위쪽으로 튀어 올라오는 반등도 제법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도 제법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이쪽 부근은 확실히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도 좀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지면은 무섭게 빠질 거고요. 여기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또 이제 약간 상식적으로 오를 겁니다. 요 정도 일단 볼 수가 있겠고. 근데 S&P는 그 조금 좀 강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S&P는 금요일 날 급락했던 걸 그래도 거의 다 되돌렸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금 강하긴 강한데요. 아직까지 뭐 그래봐야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는 아직까지 그냥 가격 조정이 멈춰 있는 그 정도입니다.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다만 러셀 지수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러셀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그 2거래일째 약간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물론 위쪽에 저항이 많습니다만 일단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금리의 상승이 주춤하니까 러셀 지수가 바로 탄력적으로 좀 튀어오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죠. 물론 아직까지 뭐 보시다시피 이번 이렇게 뭐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도 좀 굉장히 부진하고 이런 모습이라 얘도 아직까지 얼마든지 이 정도 올라다 다시 또 세차게 또 빠질 수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S&P 지수나 나스닥보다는 가장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예. 나스닥은 거의 올라오는 게 없는 거고 S&P는 조금 올라오는 거고 그 러셀 지수는 조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러셀 지수는 차트 모양 자체가 지금 건전하지가 못해서 여기가 정고점이 있고 여기에 역사적인 고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어쨌든 움직임 자체가 너무 일단 별로 건전하지는 못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강해봐야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언제든 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날에 급락에 대한 반발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건 자연적으로 조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거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래요. 이거 독일 증시인데 그냥 가격 조정이 멈춘 겁니다.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고 가격 조정이 멈춰 있는 거예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방향성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의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빅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되긴 했습니다. 아직 빅스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빅스가 아직 힘을 한국 V 코스피, 한국 코스피 변동성 지수처럼 확 올랐다 빠지면서 한번 좀 의미 있는 그런 고점 신호를 만들어낸 건 아니긴 한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까지 이 어떤 그 빅스 상승 에너지가 조금 남아는 있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더 힘을 한 방 정도 더 쓸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 빅스는 보시다시피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조금 안정되긴 했는데 아직 약간의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지난번의 상승 추세를 완전히 극복했다, 이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확인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빅스가 내려오고 시장이 이렇게 조금 다시 상승 시도를 하는 거는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적인 반등의 의미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의미까지밖에 없습니다. 쭉 다 봤고요.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이런 모습 보시다시피 이렇게 답답한 구간. 하지만 아직 상승이 끝났다라고 할 수 없고 여기서 방향 고민 중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쭉 올랐다가 조정 요만큼 나오고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라가게 되면 상승 목표치가 거의 뭐 전고점까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전고점까지 못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답답한 구간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요만큼 조정 주고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돌파 한창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달러가 꺾이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빠졌지만은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요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 요만큼 나온다. 매우 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기서 요렇게 해서 또다시 상승 N자로 또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하방 포지션은 어떻게든 뭐 조금씩 계속해서 그냥 마냥 들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하여튼 매일매일 밤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할 건 없어서 계속해서 포지션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서부터 잘 잡아서 하방을 끌고 오고 있는데 요만한 양봉에 청산할 필요는 없죠. 아직까지는 뭐 잘 포지션 끌고 오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에 그 엔비디아하고 뭐 반도체 지수들이 뭐 조금 올랐죠. 요런 것들 좀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엔비디아입니다. 하루에 10% 급락했다가 어젯밤에 한 4% 정도 어젯밤에 4% 정도 다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거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어요. 다만 워낙 강했던 추세적으로 워낙 강했던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요. 얘가 대장이고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나온 좀 의미 있는 가격 조정 아닙니까? 얼마 만에 나온 가격 조정이에요. 이때 2월 20일 날 이후로 2월 20일, 21일 요때 이후로 나온 좀 그 다음으로 나온 의미 있는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강한 반발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물가지표 등을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아니면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 자체가 힘이 빠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적인 반등을 일단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눈치 보면서 자연 반등까지만 딱 나오는 모습. 완전히 강력한 그러니까 약간 심리가 그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바뀐 것 같긴 해요. 예전 같았으면 어땠어요? 예전에 2월 달에 이렇게 빠졌을 때는 하루 만에 3일 빠졌던 거 하루 만에 다 되돌리면서 올라버리잖아요. 이런 거 의미 있는 매수세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건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가도 보시다시피 반등이라고 하기가 좀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적으로 찔끔 올라온 매도세가 조금 쉬어가면서 조금 튀어 올라온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직까지 없죠. 아직까지도 뭐 조정 지속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심증은 그래요. 심증은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단기 바닥 나올 거야라고 심증은 가지는데요. 근데 이 올라오는 힘이 조금 좀 약하긴 합니다. 엔비디아도 힘이 조금 빠지는구나 싶긴 합니다. 반도체 지수를 봐도 그렇고요. 반도체 지수를 봐도 한동안 워낙 여기서부터 쭉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상승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조정 지속.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약간 주춤하는 거지 이게 바닥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여기서 더 빠지려면 무슨 악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더 빠지고 쉬지 않고 빠질 거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이미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한번 더 빠질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미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 코스피처럼 막 그렇게 투매 같은 그런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단기 바닥 가능성을 제가 뭐 높게 보고는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등장을 한다면 여기서 어떤 재료가 안 좋은 게 등장을 한다라면은 그렇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조정이 좀 많이 또 길게 연장도 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조정 지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자연적인 반등 정도가 살짝 올라오는 뭐 그런 모습 정도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근데 좀 먼저 빠졌습니다. 한국 증시는 먼저 빠졌고 굉장히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일단은 뭐 지 혼자 약간 뭐 절대적으로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릴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뭐 당분간 뭐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상승 시도를 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이게 진짜 개운하게 상승 피로를 확 다 풀었다. 한국 증시 코스피처럼 막 변동성 지수가 막 이렇게 20몇을 확 찍으면서 한번 투매 비스무리한 게 확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쌓여 있는 걸 한번 풀어서 차라리 뭔가 이게 좀 뭔가 되게 그 어떤 뭐 수급이라든가 악성 매물 이런 게 정리가 한번 됐는데 미국 증시는 아직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미국 증시는 그런 신호는 없어요. 그런 신호 없는 가운데 오직 순수하게 힘이 강해갖고 여기서 단기 바닥을 그냥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일단 아직까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미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힘으로 그냥 이제 다시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훅 빠져버리면 한국 증시 이미 뭐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좀 먼저 회복 시도를 하고 있긴 있는데 이 회복 시도가 독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어떤 악재로 빠지면은 한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긴 있겠죠. 아직까지는 좀 다들 좀 애매한 뭐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 눌러가지고 하여튼 뭐 여기까지 봤고요. 뭐 여러 가지 어젯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지만은 그냥 뭐 알면 좋을 만한 그런 이슈들 몇 가지만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얼마 전이었는데 그 뭐 준비금 요건 상향 조정 뭐 요렇게 써 있죠. 기준금리는 얘네가 인하를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뭐 요런 식으로 뭐 준비금 요건 상향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서 느껴야 될 게 연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준도 금리 인하는 하지만 QT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다. 뭐 요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준비금 요건 상향 조정은 이건 약간 어떤 뭐 긴축적인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를 살짝 올린 거니까. 근데 기준금리는 낮췄단 말이에요. 연준도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조금 낮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긴축적으로 뭐 QT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 할 가능성도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뭔가 이런 조치들을 좀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CB는 계속해서 뭐 금리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달러를 강세를 유발하기도 하죠. 다 본 것 같고요. 어제 중국은 이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바닥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은 금리 동결 뭐 이런 거 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이미 뭐 바닥 나왔다라고 하는데 금리를 더 내리지는 않겠죠 아마. 이런 점이 중국 증시에 오히려 지금 이제 오히려 일단 호재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뭐 다 본 것 같고요. 그 국제유가 같은 거 어젯밤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요즘 좀 조용해서 확전 우려 이런 게 좀 잠잠하면서 유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발목을 잡고 있죠. 금리가 잘 못 올라가게 막는 그런 모습이죠. 금값은 오래간만에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한 2주 가까이 올랐던 거 하루 만에 떨어졌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는 어떤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뭐 비중을 축소하는 뭐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금값은 눌림시 매수 전략입니다. 눌림시 매수. 근데 아직 이 눌림이 끝났다라는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여기서부터 해서 좀 지나치게 좀 강하게 조금 이례적으로 강하게 얘가 좀 쏘아붙인 게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도 조금 좀 많이 쏘아붙일 수 있습니다. 금값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좀 맞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이 정석적일 것 같습니다.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다 봤죠? 요즘 뭐 중국 경제 좋다, 뭐 미국 경제 좋다 이러니까 구리값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 봤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현재 이런 모습들, 그냥 아직까지 답답한 모습.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별로 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코스피도 좀 힘이 없겠죠. 이게 그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간에
지금 둘 다 아직까지 그 의미 있는 아직까지 일단은 얘도 조정이 멈춰 있는 거지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라인을 명확하게 막 넘어서거나 아직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가격 조정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단기 바닥을 만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싶으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 저항을 넘어가야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 라인을 의미 있게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갇혀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이제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 기준으로는 원래는 1400이란 자리가 원래는 1400이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이 지난번 4월 18일 날 이 한번 의미 있는 장대 양봉 나왔죠.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1400이란 기준이 의미를 약간 잃고 지금은 이날의 종가, 이날 양봉의 종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1408 써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땐 그냥 1410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코스닥 150은 1410 정도를 돌파한 척 해야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가격 조정이 멈춰 있고 여기서 그냥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도 이날 4월 18일 날 양봉이 중요한데요. 이날 양봉 의미 있다라 말씀드렸죠. 이날 양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렇게 일단 아직까지는 이 가격 조정이 멈춰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넘어가야 이제 탄력적인 반등.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여기 빌빌빌하다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그냥 자연적인 반등이 튀어 올라오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의 등장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단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 증시는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4월 18일 날 등장했던 이 장대 양봉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게 어떤 단기 바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양봉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 양봉을 다들 추가로 넘어서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격적인 그런 매수세는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이 멈춰 있는 선이다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도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삼각 수렴형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일단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기 4월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까지 해가지고 거의 50원 가까이가 몇 거래일 일주일 만에 올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도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피로 감소화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얘도 방향이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얘도 방향성을 고민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도 얼마든 위로지, 이 원달러 환율도 얼마든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죠. 보편적인 분들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 더 빠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지금 여기서 하방을 진입하기에는 단기 바닥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지금 하방 베팅하기엔 조금 좀 매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좀 이제 단타의 의미만 조금 좀 강합니다. 여기서 단타의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추세적인 그런 의미는 조금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한다. 그것도 사실 조금 좀 그런 것 같죠. 한국 증시는 특히 좀 애매한 것 같죠. 이미 강하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할 게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번 더 훅 빠져버린다. 그럼 여기서 차라리 주식을 조금 사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번 훅 더 빠졌다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올라오거나 올라왔을 때 뭔가 하는 게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변동성이 좀 너무 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여전히 보편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할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실적 발표라든가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좀 많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서 지금 뭔가 하자면은 어떤 굉장히 좀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미국 증시도 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